청하수입니다. 고구려 건국자 주몽이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사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참담하게 목이 베이는 그런 처절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라고 하는 학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설은 대체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누가 주몽을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근거는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이 사망하는 상황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일단 사망 시점은 주몽이 왕을 하던 19년 차, 기원전 19년이라고 나와요. 내용을 보면 9월 주몽 왕이 돌아가시니 40살이었다. 용산에 장사 지내고 동명성왕이라 불렀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망 원인에 대한 말이 없죠. 다만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사망하고 장례는 지내줬다. 그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사망했다. 딱 그렇게만 나오면 별말 없으니까 이거 그냥 자연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며 퉁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덩그러니 돌아가셨다. 만 나온 내용이라고 해도 531년 기록 5월 왕 고구려 22대 왕 안장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만 달랑 나오는데 일본 서기를 보면요. 같은 531년 고구려는 그 왕 안장왕을 시해하였다. 이렇게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처참하게 참살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일본 서기가 잘못된 내용들도 많죠. 주로 본인들의 허풍, 거짓말들인데 이 내용은 그 본인들의 허풍하고는 관련이 없는 제3국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지어낼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고구려 안장왕은 비참하게 시해당했다 이렇게 대개 보는데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이 안장왕의 사망 원인을 감추고 있는 거죠. 대단히 어두운 내용이기 때문에 감춘 것이라고 보이는 그런 대목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사망 원인 없이 사망했다라고만 되어 있어도 그게 무조건 아무 일 없는 자연사다 이렇게 단정할 순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는 고구려 멸망하고 수백 년 뒤에 고려에서 만들어진 사서이고 아직 고구려가 멀쩡히 존재하고 있을 때 당대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 있어요.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 여기에도 주몽의 사망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아무래도 삼국사기보단 태왕릉비가 훨씬 정확하겠죠. 옛날 옛적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봐서 알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다 주몽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 표기는 추모입니다. 해서 저도 한동안 추모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너무 헷갈린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주몽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중간 내용은 스킵을 하고 사망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추모왕이 인간 세상의 왕위에 더 이상 낙이 없으셔서 하늘로 사신을 보내니 황룡이 내려와 추모왕을 맞이하였다. 이에 추모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딛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나옵니다. 일단 고구려 조정, 고구려 정부의 주몽 공식 사망 원인은 승천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이 내용하고 큰 틀에선 비슷한데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서가 하나 더 있어요. 비록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없어진 역사서이지만 구삼국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서 자체는 사라졌는데 고려시대 문신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에 해당 내용의 일부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주몽의 최후에 대해 9월 주몽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았다. 그때 나이 40. 근데 이 다음에 안 내려오니까 태자가 주몽왕이 남긴 옥채찍을 갖고 그걸로 대신 용산에 장사를 지냈다. 지금 장례를 지낼 때
주몽의 시신이 없어서 주몽이 사용하던 물건을 그걸로 대신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주몽의 장례에 주몽 시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역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제왕운기라는 운문으로 된 역사서가 있습니다. 고려 문신 이승유가 지은 건데 여기에는 주몽이 왕이 된 지 19년 9개월 만에 승천하여 구름수레를 타고 돌아오질 않았다. 이에 유리가 와서 왕을 이으니 주몽이 남긴 옥채찍을 묻어 무덤을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의 용산묘이다. 아까 구상국사에 옥채찍으로 대신 장례를 지냈다는 태자가 역시 유리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추가적인 내용이 주몽 무덤 안에는 주몽의 시신이 없다. 주몽 무덤에는 옥채찍만 들어있을 뿐이다. 이런 내용도 밝히고 있어요. 시신 없는 무덤. 다양한 사료에서 이렇게 주몽이 사망하고 나서 그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사망한 주몽의 시신은 왜 없어진 것인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무슨 휴거도 아니고. 그러면 승천이 아니면 대체 시신은 어디로 가고 물건으로 대신 무덤을 만드느냐? 사망했는데 시신이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익사를 해서 물에 휩쓸려 가서 시신을 못 찾았다.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시신이 유실되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겠고 실제로 그 비슷한 케이스가 고구려에서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여름 4월에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 여진의 아버지인 유리왕이 사람을 시켜 시신을 찾으라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서야 비류 사람 제수가 시신을 찾아와 알리니 마침내 장사 지내고 그에게 금등의 상을 내렸다. 이 경우는 그 왕이 아닌 왕자이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시신을 찾게 되었죠. 뒤늦게 시신을 찾고 장례를 지냈다라는 건데 이 경우는 시신 찾을 때까지 일단 장례를 보류를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자가 나타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여진이 주몽의 아들 유리왕의 아들이니까 주몽은 이 여진의 할아버지인 거죠. 여기 보면 손자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건 끝끝내 시신 없이 장례를 지내게 되었다. 그러면 찾을 만큼 찾다가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애당초 시신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물건으로 대체해서 바로 진행한 거냐. 그것도 아니면 제3의 가능성도 있는데 조금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 시신 없는 주몽의 최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료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 설의 내용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정사사서 중 하나인 한설한 사서가 있는데 거길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왕망이란 인물이 있죠. 한나라 역사가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분기점이 된 인물이죠. 한나라를 한번 멸망시키고 본인이 직접 황제가 되는 신나라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게 무너지고 한나라가 다시 부활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서 왕망열전 당시 황제 왕망이 고구려에서 병사를 징발하여 호 흉노를 정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흉노 정벌을 나가려 하질 않았다. 그러자 신나라가 고구려에게 강하게 강제하니 다들 달아나 변경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법을 어기며 되려 역으로 신나라 변경을 침입하였다. 이 얘기는 왕망 신나라가 고구려하고 연합전선을 펴서
같이 흉노를 정벌하자고 요청을 넣었는데 그걸 고구려 측에서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선 되려 고구려가 신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사서의 내용 자체는 일방적으로 그네들 관점에서 허풍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신나라의 일방적 명령을 따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보단 실질적으로는 협력, 연합의 대상인데 근데 이 사서의 기록은 지네들이 황제국이니까 나머지들은 다 지네들 명령을 들어야 되는 부하 같은 존재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고압적 태도가 연합 상대여야 할 고구려의 이런 반발을 불러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고구려가 되려 역공격을 가하자 신나라의 요서대윤 전담이 고구려를 반격 추격하다가 되려 고구려군에 의해 참사를 당했다. 오히려 신나라가 고구려에 의해 패해서 신 지휘관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구려의 완승이죠. 근데 이 다음 내용에 보면 드디어 문제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자 주하군에서는 고구려 후 추에게 그 죄를 돌렸다. 후라는 거는 지네들이 황제국이고 다른 데는 다 본인들 미치다. 뭐 이런 제멋대로의 관점에 의해서 주변국 군주를 후라고 부르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 후추는 고구려 왕추란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고구려가 우리의 연합하잔 말도 안 듣고 되려 우리를 막 공격해서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 지휘관도 없애고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바로 이 고구려 왕추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엄우는 이렇게 보고했다. 엄우라는 신나라 신료가 등장을 합니다. 어무, 맥인들이 우리를 침범하였으나 그게 꼭 추를 따라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예맥할 때의 그 맥이죠. 우리가 고구려의 구성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맥족, 그러니까 맥이는 고구려인이다 이런 거예요. 이번 그 고구려인들의 공격이 추 때문은 아니다. 추가 주동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주하군을 먼저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금 고구려인들에게 죄를 덮어 씌운다면 그들은 끝내 완전히 배반하고 말 텐데 그렇게 되면 부여마저도 고구려에 호응하게 될 것입니다. 흉노를 아직 정벌 못한 상황에서 부여 고구려인들이 다시 난을 일으킨다면 이는 필시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 왕망은 그들 고구려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러자 결국 예맥 고구려가 난을 일으켰는데 왕망은 그 어무에게 명령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다. 온건파 어무에게 그의 건의는 무시하고 그냥 고구려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명령을 받은 어무는 고구려 후 추를 유인하였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어무는 이후 그 머리를 수레에 실어 황제 왕망이 있는 도읍으로 보냈다. 그러자 왕망 크게 기뻐하며 맥인들을 척결할 부대를 보내어 추를 붙잡아 처형하고 동방을 평정하였도다. 이는 천지신령이 보호하심이요 모든 장수들이 용맹히 싸운 덕분이다. 매우 크게 칭찬하는 바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 고구려의 이름을 하구려라고 고쳐 부르도록 하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우리가 역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만큼 고구려에 맺힌 게 많았다. 즉 고구려가 그만큼 까다롭고 골치 아픈 상대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다음 나오는 기록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이후에도 고구려인들은 더더욱 변경을 많이 침범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고구려가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되려 더 맹렬하게 신나라를 공격해왔다 이거예요. 오히려 고구려 컨트롤이 더 안 되고 더더욱 고구려에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추이죠. 지금 신나라 어무가 속임수를 써서 추를 유인했고 그의 목을 베었다. 그 목을 왕망에게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어무가 썼다고 나오는 방법은 대단히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이죠. 지금 전투를 벌여서 어무가 이겼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단지 나온 건 유인을 했다라는 말이죠. 애초에 어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고구려가 신나라를 공격하게 된 게 다 고구려 왕 추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홀로 추 때문 아니라고 하는, 오히려 추를 옹호하는 친고구려적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추 옹호파였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가능성으로 어무는 평상시 해당 지역에 근무하면서 고구려 왕 추하고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을 종종 나누는 그런 사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무는 추를 제거하라는 왕망의 명을 받고 평상시 두텁게 다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추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넣었겠죠. 그래서 모처에서 만나서 갑자기 급습 추의 목을 베었다라는 기록인 겁니다. 너무나도 비열한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정면 대결로 고구려를 이긴 게 결코 아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도 일단 신나라 장수가 고구려 왕의 목을 베었다 라는 게 이 한서의 내용인데, 그럼 이때 목이 베었다는 구려 후 고구려 왕 추는 대체 누구냐? 바로 이 추가 고구려 시조 주몽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거의 주류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만일 이대로라면 고구려 시조는 너무나 참담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대로라면. 근데 그렇다면 이 견해에서는 도대체 뭘 근거로 이 목베인 추가 주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일단 한서 얘기대로 이 추가 고구려 왕이라고 하면 이 추라는 이름이요, 이게 한자는 다른데 아까 나왔던 주몽의 올바른 이름 표기 추모, 한자는 다르지만 음이 추추인데, 그래서 이 참살당한 추가 고구려 시조 주몽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려 후 추가 당한 게 고구려 초기 때인데, 고구려 초기 왕 중에 이름에 추 비스무리한 게 들어가는 사람이 추모, 주몽 말곤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몽의 목이 역시 베인 거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왕 이름들을 보면 삼국사기 시조 동명성왕 이름은 주몽 혹은 추모, 중회라고도 한다. 2대 유리 명왕 이름은 유리인데 유류라고도 한다. 3대 대무신왕 이름은 무휴리다. 3대보다 더 뒤의 왕을 적용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고, 일단 초기 1, 2, 3 왕 중에서 그 이름에 추 비스무리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주몽이 유일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몽이 추다 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은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로 드는 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로 이겁니다. 여러 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몽의 장례와 그의 무덤에 주몽 시신이 없다는 내용. 그게 이 일하고 내용상으로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어무가 추의 목을 베고 목은 왕망에게 보내고, 그럼 목 외의 나머지 시신은 그냥 아무데나 버렸겠죠. 들판에 내동댕이 쳐서 들짐승들의 먹이나 되었을 터 추라는 사람의 시신은 고구려에선 전혀 확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이 일과 장례 및 묘 조성의
기록된 내용하고 상황이 일치한다 하여 첫 번째 근거, 이름의 일치성. 한자는 다르지만 음이 추로 같다. 두 번째 근거, 시신 없는 장래 및 묘 조성 상황과의 일치. 이리하여 고구려 시조 건국자 주몽이 최후엔 다른 나라 장수의 계략에 걸려 처참하게 목이 베이는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수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거라면 목이 베인 것도 베인 건데 그 목이 왕망에게 배달되어서 처절한 굴욕에 조리돌림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참담한 최후였다는 거예요. 이 주몽추 설, 이 견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할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고구려 왕 추가 비참하게 사망한 그 정확한 시기, 그 연도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서기 12년이에요. 삼국사기에도 이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한서하고 내용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는데요. 여튼 시기가 12년으로 나옵니다. 그럼 서기 12년에 고구려 왕이 유인당해서 비참하게 당했다라고 하면 당시 시점에 고구려 왕이 누구냐 이거죠. 이 시기가 고구려 2대 왕 유리왕 시기예요. 유리왕이 기원전 19년부터 서기 18년까지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 사망 시점은 유리왕이 왕하던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삼국사기에 나온 기간입니다. 현재 우리가 정설로 외우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리 아버지 주몽은 기원전 19년에 사망했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주몽은 서기 12년에 사망한 추라는 게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몽은 이 추라는 사람이 사망하기 거의 30여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거니까. 소환술사, 네크로맨서가 개입하지 않는 한 이때의 추가 주몽이 될 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몽이 추다라고 주장하는 그 수많은 학자들은 이 연도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시기를 보면 고구려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이 각각 이때 사망했는데 그럼 중간에 들어가 있죠? 어차피 누구도 아니지 않느냐? 누구도 적용되는 왕이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방향성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주몽이 추다라고 하는 의견 측에서는 어차피 연도가 어떤 왕에게도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연도는 어차피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연도 볼 필요 없이 이름이 가장 흡사한 주몽, 추모가 이때 목배인 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가 불과 2대 왕이니까 어차피 이 시기 내에서는 왕이 유리 아니면 주몽밖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연도는 어차피 둘 중 누구하고도 안 맞으니 연도라는 판단 변수나에 버리고 결국 이름 비슷한 걸로 판단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이 주장은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만약 주몽이 추라고 하면 지금 주몽 사망 연도가 삼국 사기에서 거의 30여 년이나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삼국 사기는 이때부터 유리가 왕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 추라는 사람이 사망한 건 이렇게 2대 유리왕이 사망하기 불과 6년 전입니다. 기존 삼국사기대로라면 2대 유리왕은 왕 생활을 무려
37년 차 때까지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추 사망이 발생한 시기는 유리왕 31년 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주몽이라면, 즉 아버지 주몽이 이때 사망했다면 유리왕은 고작 왕 생활을 6년밖에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기존에 유리왕 1년 차 때부터 31년 차까지 유리왕이 했다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게 사실은 다 아버지 주몽이 했다는 거냐? 그게 아니면 삼국사기 기록이 전체적으로 30여 년 위로 끌어올려졌단 얘기냐? 근데 그러려면 삼국사기 다른 내용들하고 중국 정사하고 계속 30여 년의 오차가 균일하게 쭉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삼국사기하고 중국 정사하고 연도가 일치하는 내용도 나중에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 시점에 대해서만 30여 년을 끌어올렸다면 또 어디선가는 그 조작된 30여 년을 다시 원래 역사 연도로 끼워 맞추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이 설을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완결은 그 조작 변경된 30여 년을 어디서 다시 또 끼워 맞추기 위한 조작 변경을 또 해서 맞춰냈느냐, 그걸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냐? 전혀 못하는 거죠. 그냥 어디에선가 어떤 작업을 해서 또 적절히 끼워 맞추지 않았겠느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설명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그 선상에서 이런 얘기까지 확장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설대로면 주몽의 사망 연도가 30여 년 위로 올려졌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둘 중 하나거든요. 주몽이 40살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70 넘게 살았다는 얘기냐? 주몽의 수명을 늘리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고구려의 건국 연도를 30여 년 정도 뒤로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죠. 2번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소위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삼국사기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삼국 건국 연도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실제로는 더 나중에 뒤에 건국된 거다,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에 대해선 강력한 역비판도 엄청나게 존재하죠. 그처럼 바로 이 주몽추 주장 의견 쪽에서는 대개의 경우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토대를 두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30여 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망이. 고구려 역사를 전체적으로 30여 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선 당연히 강력한 역비판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건국 시기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국사기나 중국 정사나 고구려 멸망을 서기 668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서로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면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은 기원전 37이니까 고구려 역사가 약 700년이 돼요. 근데 되려 오히려 중국 정사사서인 신당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당나라 신료 가원축 말하길 고구려는 900년이 못 되어 나이 80 먹은 대장에게 멸망당한다라고 고구려 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고구려 역사가 약 900여 년에 근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를 자꾸 아래로 내려 깎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늘려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몽과 추의 사망 연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든 주몽과 추를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 즉 주몽이 한나라 계열 신나라 그쪽한테 목 베어 처형당했다는 그네들 역사 기록에 의거한 얘기를 맞추기 위해 고구려 전체의 역사마저도 밑으로 수십여 년 끌어내리는 지나치게 무리한
끼워 맞추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추라고 칭해지는 호칭, 이것도 있는데, 이게 주몽이 추모니까, 추니까 추다 라는 게 매우 큰 근거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적이 또 있어요. 지금 주몽, 추모라는 이름이 한국 사기, 부여 말로 활 잘 쏘는 걸 주몽이라고 해서 주몽이 이름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주몽이 활 잘 쏘는 명궁이란 뜻이다. 즉 특정 한 사람, 개인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명궁이라는 범용적인 호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주몽이라고 불린 사람이 한 사람이기만 했을 턱이 없죠. 굉장히 여러 명의 주몽, 즉 추모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철수, 영희 같은 그런 성격의 개인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추모 자체가 활 잘 쏘는 명궁을 넘어서 고구려라는 나라, 그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호칭, 리더의 호칭, 그렇게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서 여기서의 이 추도 혹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냐. 그렇다면 구려 후 추를 배웠다라는 것은 추라는 특정 사람을 배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고구려 왕, 고구려의 리더를 배웠다 같은 포괄적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 그런 거라면 이 시기가 일단 유리왕 시기 아닙니까? 그럼 유리왕의 목이 베었다는 건가? 해서 추가 유리왕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때가 고구려 2대왕 때잖아요. 아직 신나라 한나라 그쪽에 고구려 왕이 바뀌었다, 그 사실이 제대로 안 전해진 것 아니냐 해서 그냥 예전왕 호칭 추로 계속 불렸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두 개, 즉 추가 개인 주몽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의 리더를 뜻하는 일반적 호칭이었다는 것과 주몽, 추모에서 유리로 왕 바뀐 게 안 알려졌다 설, 이 두 개 얘기는 이때의 목배인 추가 유리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리왕 역시도 우리의 정사사서 삼국사기에 이 추보다 6년을 더 살았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그 역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당시 시점까지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왕이 주몽, 유리밖에는 얼핏 없어 보이긴 하나, 혹시 주몽도 유리도 아닌 어떠한 제3의 인물 아닐까? 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이때까지의 왕은 이 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제3의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또 다른 중국 정사 사서인 위설한 사서에 보면 고구려에서 주몽이 죽고 여달이 왕이 되었고, 여달이 죽으니 여율이 왕이 되었다. 또 여율이 죽고 망래가 왕이 되었는데, 이 망래가 왕이 된 후 부여를 정벌하니 부여는 크게 패하여 고구려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보면 4대 왕 망래 때 고구려의 부여 정벌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면 원래는 고구려가 당연히 부여보다 약했죠. 나중에 만들어진 신생국이니까. 근데 되려 역으로 부여 정벌을 나섰던 왕이 대무신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대무신왕이 3대 왕이에요. 2대 왕 유리의 아들. 하나가 비는 거죠. 이래서 역사에서 지워진, 사라진 한 명의 고구려 왕이 이 시기에 더 있었다 라는 설이 굉장히 유명하게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부여 정벌한 이 망래를 대무신왕이라고 가정한다면 유리가
여달 아니면 여율이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유리왕 31년 차 때 추에 비참한 사망이 있었습니까? 이런 케이스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추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만일 이거라면 추의 실제 본명은 여달 아니면 여율이 될 텐데, 근데 추하고 여달, 추하고 여율이 발음이나 뭐나 전혀 비슷하지 않은 부분은 아까 나왔던 그 추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고구려의 지도자, 리더를 포괄해서 호칭했던 범칭이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죠. 그리고 여달 혹은 여율이 고구려 역사에서 지워지고 본래는 4대 왕이었어야 할 대무신왕이 3대 왕으로 바뀌게 된 이유도 우리 왕이 외국 장수의 간교한 계략에 속아 참담하게 목이 베이고 처형당한 사람 마냥 머리가 조리돌림까지 당했다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는 지우고 싶었을 생각도 들었을 수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베인 추가 주몽이다, 유리다 말고도 역사에서 사라진 왕, 여달 혹은 여율이다. 이런 세 번째 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3의 인물로 가능한 건 이뿐만이 아니고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 역사의 정사사서인 삼국사기가 또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왕망이 고구려 병력을 징발하여 흉노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고구려가 하려고 안 하자 무리하게 억지로 보내려 하니 다들 밖으로 도망하여 도적이 되었다. 전담이 그들을 추격하다가 고구려인에게 되려 죽임을 당하니 모든 책임을 고구려에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어무는 고구려의 책임을 다 돌리면 그들이 배신하고 부여마저 등 돌리는 우환이 생긴다고 하였으나 왕망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무에게 고구려를 치라고 하였다.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 다음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어무가 고구려 장수 연비를 꿰어내어 그 목을 베어 수도로 보냈다. 한서, 후한서, 남북사 등에는 이때 목을 벤 이가 구려 후 추라고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의 나라 사서가 아닌 우리의 역사서 삼국사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서, 후한서 등 그쪽 나라 사람들이 남긴 사서 기록에는 이때 목 벤 게 고구려 왕 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때 목이 베인 사람은 고구려 왕이 아니고 고구려의 장수였던 연비라는 사람이다. 삼국사기가 그 이전부터 있던 여러 사서들을 여기저기 가져와서 재편집하고 부분마다 평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사서인데 가져오는 사서 내용들이 크게 두 부류예요. 중국 쪽 사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우리 고유의 사료에서 가져오거나 만일 삼국사기가 다른 나라 사서만 가져와서 복붙했다면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남의 나라 사서에는 없는 중국 사서든 어디든 전혀 찾을 수 없는 내용이 또 독립적으로 실려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중국 쪽 사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장수 연비.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앞에서 보면 왕 추가 서기 12년에 사망했다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왕이었던 이대왕 유리왕, 근데 1대든 2대든 사망 시기가 전혀 서로 안 맞는 이런 큰 문제가 있었죠. 근데 만일 이때 죽은 게 고구려 왕이 아니고 일개 장수 연비다. 이러면 이 시기적인 큰 모순이 해결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고구려 왕이 사실상 한나라랑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신나라 그쪽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목이 베었다는 그 얘기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겨우 한 명의 일개 장수가 계략에 걸려 당했을 뿐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몽이 추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날조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죽은 건 주몽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말은 누가 만든 거냐? 본인들의 왕이 처참하게 목이 베었다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던 고구려 기록자들이 그런 날조를 했다는 거죠. 본인들 시조가 참담하게 목이 베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연비가 당한 거라는 허구의 얘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선 당연히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정사사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우리의 정사사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매도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서 후한서는 무조건 맞고 삼국사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다. 그런 법칙이 어디 있는가? 외국 거를 무조건 신봉하는 그런 풍조가 어느 분야에서나 가끔 보이는데 외국 거라고 무조건 떠받들지도 말고 또 무조건 깎아내리지도 말고 논리적으로 해야죠. 이게 진실, 저게 거짓의 논리적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비설을 거짓이라고 보는 논리적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주몽추설 쪽에서는 뭐를 대냐면 이 어무라는 신나라 신료 이 사람이 만일 그가 이때 목을 벤 게 정말 고구려 왕이 아닌 일개 장수 연비였다면 그럼 지금 이 어무가 왕망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거냐? 그랬을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만일 장수 배워놓고 왕 배웠다고 거짓 보고를 하면 황제한테 나중에 그 사실이 걸렸을 때 최악의 경우 어무 본인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 어무가 자신의 목을 걸고 그런 무모한 거짓말을 하겠는가. 오히려 거짓을 말할 동기는 본인들 시조의 비참한 최후를 숨기고 싶었을 고구려 쪽에 더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그 거짓의 동기상 연비가 당했다는 게 거짓말이고 주몽이 당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럴듯합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늘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철학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님, 맹자님 다 역사로 철학 공부했던 철학자들이죠. 이런 논리 철학적 판단 능력 그게 없으면 수십 년 좔좔 암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처형받게 될 수도 있는 허위 보고를 어무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할 거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신하도 황제나 왕에게 허위 보고를 하는 사례가 없어야겠죠. 근데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무수하게 많은 허위 보고,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을 수많은 부하, 신하들이 했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했을까? 걸리면 사형인데. 그래도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나라 왕 죽은 큰 뉴스를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때가 지금처럼 무슨 언론 보도,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 하나 보내려고 몇 달씩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머나먼 변방, 타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신나라 장수 어무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어무가 대단히 난처해요. 왜냐하면 어무는 명백히 고구려를 공격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만류도 했고. 근데 앞서서 고구려 먼저 공격했었던 장수 전담.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구려군에게 역공당해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죠. 괜히 고구려한테 덤벼서 이 사람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선 장수로 고구려군의 그런 매서움을 잘 아는 어무가 사실 어무가 고구려 공격을 만류한 것도 나라를 위해서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 자신의 보신 어무가 바보처럼
왕망에 시킨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고구려 공격하면 앞서 사망했던 전담처럼 고구려 손에 의해 처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전담이 당한 걸 봤을 때 본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위에서 시킨다고 해봐야 본인 목숨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고구려 왕 목을 베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면 본인은 더 이상 독촉받지 않고 이제 안정적으로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가 무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전화해서 바로 옆 나라 상황 알 수 있는 현대식 사고를 해서는 안 되죠. 하물며 현재 적대 적으로 서로의 장수를 해치고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고구려 신나라 사람들이 적국인 상대 나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어무 입장에서는 고구려랑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필사의 사투를 벌이는 게 더 힘든 일인가? 적당히 정보 컨트롤하면서 지내는 게 더 힘든 일인가?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쉬운 일인지는 너무나 뻔한 것이다. 자꾸 우리 시조가 목 베이고 머리 조리돌림 당한 게 창피하니까 감추자라는 고구려 쪽 거짓말 동기만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추가 주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의 동기는 앞서 동료 전담이 고구려에 덤비다가 비참하게 사망하는 걸 본 이 어무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몽추설 쪽에서 놓치는 게 뭐냐면 지금 고구려 장수 없애놓고 왕 없앴다고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진 사람이 신나라 쪽에서 이 신하 어무만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황제 왕망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죠. 황제 본인이 날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구려가 흉노치라는 황제 왕망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망은 굉장히 고구려 때문에 본인 나라 안에서 본인의 면이 안 서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찬탈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료나 백성들에 대한 본인 위신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본인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내 말 안 듣는 고구려 왕을 처형했다. 충분히 이런 대외적 날조를 할 동기는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어무나 왕망이 그런 동기를 갖고 있어도 그들이 꼭 날조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건 고구려 쪽 날조 동기도 똑같은 거죠. 창피해서 날조했을 거다라는 동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역시도 날조를 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건 똑같습니다. 또 이런 제3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설령 왕망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런 날조를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어무가 아까 추 사망이 어느 왕 사망하고도 연도가 안 맞는 이 부분 이에 대해 당시가 2대왕 시절인데 워낙 정보통신이 없던 시절이니 1대왕 주몽이 사망했다는 게 아직 한, 신 그쪽으로 잘 전달이 안 되어서 그래서 추, 즉 주몽이 사망했다라고 왜곡이 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의 설도 있었죠. 이 설을 조금만 응용을 해보면 이런 얘기도 가능한데요. 일선 장수였던 어무는 다른 신 사람들보다 먼저 고구려 전대왕이 사망했다는 정보를 취득했다. 그런데 마침 골치 아프게 왕망이 자꾸 고구려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연비를 유인해 목을 뺀 후 이걸 예전에 사망한 주몽의 목이라고 거짓 보고를 한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없앴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없앴다고 하는 게 중간에서 정보 장난치기가 훨씬 용이하죠. 다른 사람들이 주몽 사망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법한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겠지만 이렇게 고구려가 창피해서 감췄다는 그 가능성 하나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어무가 왕 없앴다고 그런 거짓 보고를 해오면 그 허위 보고를 상사인 왕망이 열심히 감사,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낼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무가 고구려 왕 목배였다고 거짓말을 해주면 왕망 입장에서는 되려 땡큐 허위보고인 거죠. 본인 면을 살려주는 거니까. 사실 이전에 전담이 폐사한 게 전담 개인도 비극이지만 왕망도 부하장수가 지는 게 망신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내면서 어무한테 쳐라 하고 있지만 이거 또 져서 또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적의 우두머리 목을 베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면 다행이다. 안도감과 동시에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다들 알겠는가? 찬탈자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런 폼을 신하와 백성들에게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허위보고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진실을 열심히 감사해서 밝혀낼 이유가 거의 없다. 그냥 그런 걸로 치자. 사실 진실에 대한 언론 통제라는 게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지금보단 그게 몇억 배는 더 쉽죠. 그러니까 어무가 본인이 처형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허위보고를 했겠냐라는 논리는 굉장히 허점이 많은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대단히 짧은 생각인 것입니다. 어무 본인의 직장 생활과 왕망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되려 허위보고가 모두에게 다 땡큐인 정황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우리 왕 목베이고 조리돌림 당해 창피하다 감추자라는 고구려 쪽의 날조 동기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 왕망 포함 당시 신나라 조정도 충분히 날조를 할 동기가 있었다. 무엇보다 왕이 아닌 장수연비였다라고 하면 이 시기 왕들 사망 시점하고 추사망이 안 맞는 게 깔끔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비설을 결코 무시해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정황이 뭐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고구려 왕이었다면 현재 나하고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적국 신나라에서 아무리 예전에 좀 친하게 소통했던 어무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신나라 쪽 장수란 말이에요. 지금 내 최대의 적 쪽에서 아유 잠깐 저희 쪽으로 좀 와보세요.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 그래 하고 그냥 바로 낼름 가시겠습니까? 그럴 바보는 거의 없죠. 지금 엄청나게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 고구려가 먼저 신나라 고위 장수를 없애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부른다고 바로 낼름 갈 왕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상식적으로 불러도 왕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해서 대리인을 보내겠죠. 당연히. 그런 상식적 정황으로도 우리는 이 우리의 정사사서 삼국사기에 추연비설에 한 번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몽추설 쪽에서는 이제 이런 반론을 펼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 왜 주몽이 사망했다는데 주몽 시신이 없냐? 시신 어디로 갔냐? 사실 사망했는데 시신이 없다는 건 분명히 일반적 상황은 아니긴 하죠. 하여 목이 베어 먼 적국 수도로 가고 몸은 아무데나 버려졌다라는 아까의 한서 기록하고 이 기록하고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것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부분이 남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상황이 반드시 이걸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시기적으로도 전혀 안 맞는 이것보다는 주몽의 시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다른 일이 또 있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별도의 일은 또 뭐냐? 지금 이 사라진 주몽의 시신 이것과 관련하여 지금 이거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있은 일인데 고구려 내부적인 어떠한 모종의 일로 이러한 주몽의 최후의
대단히 의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보다는 그 얘기가 훨씬 더 엄청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사전 전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일단 오늘의 이 추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그럼 주몽이 추가 결국 아니었다면 왜 이런 식의 시신 없는 장례가 치러질 수밖엔 없었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진짜 이유.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사전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광개토 대왕릉비 아까 나왔던 주몽, 추모왕이 인간 세상 왕위에 낙이 없게 되자 하늘로 사신을 보내시니 황룡이 내려와 추모왕을 맞이하였다. 그의 추모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에 타서 승천하셨다. 이거 주몽의 마지막에 대한 고구려 조정에서 직접 남긴 기록. 이 내용에 실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냥 뭐 신격화 있나 보구만 하고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데 그건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광개토 대왕릉비가 잘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몽의 시신이 사라진 기이한 옥채찍 장례식의 비밀을 풀 엄청난 열쇠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편부터 이 주몽의 이러한 기묘한 최후를 발생시킨 고구려 초기의 큰 대의문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장대한 대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프롤로그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다음 편 이후부터 펼쳐질 고구려 초기 의문의 감춰진 대비밀들, 그 얘기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